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강제 구인을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2시였던 내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시간에도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출석 의사는 특검이 아닌 구치소 측에만 전달했습니다. 특검은 출석 여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나 구두로 통보가 오지 않자 교정당국에 문의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에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차 출석 불응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후 2시 예정된 시각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린 특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반까지 서울고검청산의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정당국이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버티면서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다시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한 만큼 계속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검은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불응하는 등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다시 한번 불러 조사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재된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 관련 렌터카에 거액을 투자한 카카오 김범수 창업주 등 대기업과 금융권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이 됐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전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에게 오는 17일 특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사모펀드를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 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 시동을 건 겁니다. IMS 모빌리티는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84억 원가량을 투자받았습니다. 투자사들의 배임 혐의를 적어 김 씨와 IMS 모빌리티 등에 청구했다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도 보완 조사를 통해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조사 방침을 밝힌 기업과 금융사 관계자들 외에 조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김 씨는 특검이 출석을 통보하면 들어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지만 특검 측은 김 씨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호 수사 대상이었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삼부토건 전 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이사, 이일준 현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는 상당 부분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조사 등 주가 조작과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갑질의 대명사라며 강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멈추라며 엄호했는데요.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보좌진들의 팻말 시위 속에 입장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장관 들어가겠습니다. 강 후보자는 지역 보좌관에게 비대 수리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
수리를 지시한 게 아니라 조언을 구한 것이라면서도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처받으시고 불편하셨을 보좌진께 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장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가져와 강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했다는 의혹을 꺼내든 겁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쓰레기를 차에 두고 내렸던 거라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이 주 업무인 여가부 장관에 부적합하다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후보자가 전형적인 약강형이 아니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민주당 의원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강 후보자의 가정 환경을 언급하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생활하기도 좀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더더욱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이라고 적힌 팻말을 내걸어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고 시작 15분 만에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시절 남편이 신약개발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강 후보자는 국회로부터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고 수령 거부 의사까지 이미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퇴직 보좌진 규모는 다른 의원실로 승진해 떠난 인원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관세 부과를 무기로 50일 안에 휴전에 합의하라고 푸틴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 확대 카드도 꺼내들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 김정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위해 관세를 무기로 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시한 시한은 50일입니다. But we're very, very unhappy with them, and we're going to be doing very severe tariffs if we don't have a deal in 50 days. Tariffs at about 100%. 미국은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러시아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방공무기뿐 아니라 공격무기 제공 의사도 밝혔습니다. 다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군사적 지원입니다. But it will mean that Ukraine can get its hands on really massive numbers of military equipment, both for air defense, but also missiles, ammunition, etc. 3년 5개월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될 거란 우려 속에 추가 압박 카드를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은 5조 원 정도로 대폭 감소해 관세를 활용한 위협이 효과가 있을지 우선 논란입니다. 군사적 지원 역시 미국이 돈을 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아 돈벌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They're going to be paying for them.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having any payment made. 지난 정부의 전쟁이라며 적극적인 개입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t wasn't my war, it was Biden's war. It's not my war. I'm trying to get you out of it. 집권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4, 5월 중엔 휴전을 이뤄낼 생각이었지만 모두 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6번이나 있었던 푸틴과 전화통화 역시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만만한 상대에게만 강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힘센 푸틴을 상대로 이번에 뜻을 관철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